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ALT라는 회사에 대한 건데요. 분석 보고서랑 뉴스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ALT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또 앞으로 얼마나 클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특히 그 투자 관점에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 네. 단순히 뭐 하는 회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실적 숫자들,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죠. 돈은 잘 도는지, 빚은 없는지, 그리고 주가 움직임, 특히 어제 오늘 주가는 어땠고 왜 그랬는지 그 배경까지 좀 짚어볼 겁니다. 아, 좋네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은 있는지, 앞으로 전망, 또 조심해야 할 건 뭔지 이 자료들 기반으로 핵심만 뽑아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ALT, 여기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설립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렇고 작년 2023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핵심 사업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말고 다른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CIS 이미지 센서, 또 전력관리칩 PMIC, MCU, DDI, RFIC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기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사업이요? 자체 AI 플랫폼 마이넷 이것도 만들고 우리나라 LLM 기반 AI 단말기 개발 소식도 있고 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성공 얘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SiC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분야까지 보고 있다니까 기술 기반으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와, 기술 기업 이미지가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중요할 텐데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숫자들을 좀 보죠. 2023년 전체 실적은 어땠어요? 네, 2023년은 괜찮았어요. 매출 476억 8천, 영업이익 40억 9천. 뭐 나쁘지 않았죠? 네, 그 정도면. 근데 2025년 들어서는 좀 달라졌다고요? 네, 맞아요. 2025년 1분기에 매출 112억을 했는데 영업 손실이 났고요. 2분기에는 매출이 100억 7천으로 좀 줄면서 영업 손실 40억 3천, 순손실도 40억 3천.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 적자 전환이군요. 초반 자료에는 2025년 예상 실적이 그래도 흑자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초기 자료에는 뭐 매출 112억에 영업이익 1억 정도 예상치가 있었는데 지금 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그거랑 좀 거리가 있죠. 최신 분기 실적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산이나 부채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는 어떤가요? 이것도 자료마다 좀 다른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그 부분. 어떤 자료에서는 2025년 말 예상치 기준으로 자산을 1,157억, 부채 940억, 자본 215억. 이렇게 예측해서 부채 비율이 한 43.7% 정도? 비교적 괜찮아 보였는데 네. 실제 2025년 3월 말 공시된 걸 보면 부채 비율이 113.05%로 꽤 높습니다. 오, 113%요?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예상치랑 실제 공시랑 차이가 크니까 당연히 최신 공시 자료 113%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본보다 부채가 많다는 거니까 이건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3월 기준으로 한 18억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 113%면 좀 신경 쓰이네요. 그럼 다른 평가 지표들은 어떤가요? 뭐 PBR이나 ROE 같은 것들요. 네, PBR은 2025년 예상치 기준 0.74배. 이건 뭐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벌었냐인데 이게 마이너스 1.67%예요. 적자니까 마이너스죠. 아, PER은 당연히 안 나오겠네요. 적자면. 네, 맞아요. PER은 산출이 안 되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지금 당장은 돈 버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신사업이나 기술 개발 같은 미래 성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부채 비율이랑 적자 지속은 재무 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기대랑 우려가 같이 있네요. 그럼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주가.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어제 9월 11일 종가는 어땠어요? 네, 어제 종가는 8,770원.
전날보다 0.23% 아주 살짝 올랐어요. 장중에는 8,800원 갔다가 8,700원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장중에 15% 넘게 급등해서 10,000원 넘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장중에 1,090원까지 갔다는 뉴스요. 아마 장중 변동성이 아주 컸거나 아니면 뉴스 시점과 종가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차트상으로는. 차트만 보면 작년 8월 고점 이후로는 쭉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바닥 다지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아직 거래량이 확 터진 건 아니라서 이게 진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지켜봐야죠. 네. 그럼 이런 주가 움직임 배경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있었죠. 가장 최근 뉴스는 바로 어제 나온 건데요. 천병태 대표가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를 2억 원어치 샀다는 소식입니다. 오, 대표가요? 네. 보통 대표가 자사주 매입하는 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하긴 대표가 자기 돈으로 사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또 다른 뉴스는요? 며칠 전부터 나왔던 뉴스인데요. ALT가 미국 3대 통신사랑 제품 공급 논의 중이다.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미국 진출이요? 그렇죠. 국내 넘어서 미국 시장 간다는 건 당연히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이런 개별 회사 뉴스 말고도 뭐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키운다거나 AI 정책 발표하는 건 이 회사한테는 좋은 환경이고요. 반대로 미중 갈등 심해지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 자체 뉴스랑 외부 환경 요인이 다 엮여 있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ALT를 주로 어떤 테마로 보나요? 요즘 테마주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료들 보니까 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아까 신사업 얘기했듯이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요.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도 언급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까지요? 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수혜주로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테마에 다 걸쳐 있는 거죠. 야, 정말 여러 테마에 걸쳐 있네요. 근데 아까 자료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떤 자료에는 ALT를 국내 모바일 제조 3위라고 써놨던데 이건 반도체 테스트랑 좀 안 맞지 않나요? 아,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좀 뜬금없죠? 네. 반도체 테스트 회사인데 갑자기 모바일 제조 3위라니. 아마 그건 ALT가 만드는 그 키즈폰이나 시니어폰 같은 아주 특정 틈새 시장에서의 성과를 말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스마트폰 제조사랑은 다른 얘기고요. 아하,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ALT의 핵심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그 표현보다는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술력,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그 SiC 웨이퍼 후공정 중에 림컷이라는 자체 기술이 있다는데 이게 웨이퍼 가장자리를 정밀하게 잘라서 분량 줄이고 생산성 높이는 꽤 괜찮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림컷, 웨이퍼를 잘 자르는 기술이요? 수율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국내 시장 경험, 또 SK하이닉스나 소니 같은 고객사들, 그리고 아까 말한 미국 통진사와의 파트너십 추진, 이런 것들이 진짜 강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신규 투자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계속 클 거니까요. ALT도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고 있는데 한 200억 원 정도 들여서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이걸로 생산 능력을 기존 연 841억에서 1985억, 거의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어요. 와, 2배 이상이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생겼어요. 오창에 짓기로 했던 제2공장 완공 시점이 원래 2025년 9월이었는데 이게 2030년 9월로 무려 5년이나 연기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5년이나요? 와, 그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 늘리려던 계획에 분명히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죠. 왜 연계됐는지, 뭐 돈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 시장 진출이 잘 되고 고객사를 더 늘린다면 2024년 목표로 내세웠던 매출 550억, 영업이익 110억, 이 목표에 다시 다가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 시장 성과랑 고객 다변화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업 내용부터 재무, 주가, 경쟁력, 경매망까지 쭉 봤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뭘 고려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정리해봐야죠. 투자 전략으로 보면 ALT가 뛰어드는 AI, 로봇, 차세대 반도체 이런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적자 상태고 신사업 성과가 아직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사업들이 진짜로 매출에 기여하는지,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지,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 성과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만 보고 뛰어들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숫자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내 전체 투자금에서 ART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참고요, 아까 그 자료 중에는 추천 매수가를 1차 8,500원에서 8,700원, 2차 8,000원에서 8,200원 정도로 제시한 분석도 있긴 했어요.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요. 아, 그런 구체적인 가격 제시도 있었군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저희가 투자 자문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정말 중요하죠. 그럼 잠재력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위험 요인, 이것도 꼭 짚어야죠. 첫째는 오버행 위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시장에 많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아, 대기 물량이요? 네, 맞아요. 자료 보니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주식의 45.7%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량이 나오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초기 투자자들이 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45.7%면 꽤 많네요. 주가 오르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둘째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시장 변동성입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경기는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차이가 크잖아요. 거기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셋째는 아까 강점이라고 했던 SiC 반도체 같은 신기술 상용화 리스크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자리 잡고 돈 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변수도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사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실적에 타격이 오니까요. 결국 이런 여러 위험 요소들이랑 아까 얘기한 성장 가능성, 이걸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할 거냐, 이게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네. 오늘 ALT 분석을 쭉 정리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라는 기반 위에 AI, 로봇, 미국 진출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야심찬 기업인 건 분명한데 현재 수익성 문제나 오버행, 시장 변동성 같은 현실적인 위험도 같이 안고 있는 정말 잠재력과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창 제2공장 완공은 5년이나 미뤄졌잖아요. 국내 생산 설비 확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인데 바로 어제 대표이사는 자사주를 샀고 미국 시장 공략은 더 속도를 낸다는 뉴스가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랬죠. 좀 상반되는 느낌이네요. 이게 과연 회사의 내부적인 우선순위나 전략 방향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당장 국내에 큰 공장 짓는 것보다 AI나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고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더 큰 미국 시장을 먼저 잡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 이것도 꽤 흥미로운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ALT 분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